이 엔더3 조립할 때는 이 부분 빼놓고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잡아주시냐, 내려갈 때가 한번 걸려요. 그럴 때는 일단은 손을 너무 빡빡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 부분이. 네,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3D 프린터를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3D 프린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제가 가장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엔더3라는 제품을 직접 조립을 해 볼 건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엔더3는 가로 220, 세로 220, 그리고 높이 250의 그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대가 저희가 샀을 때는 한 20만원 초중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이 워낙 인기가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30만원대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정말 저도 인정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엔더3를 한번 조립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퀄리티 제품이 나오는지 직접 한번 같이 체험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만들었는데 내 건 되지 않아. 옆에 분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립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팁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조립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숙지만 잘 하시게 되면은 처음 한 번을 만드시더라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실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나 매뉴얼은 없었는데? 영상에도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만들어 보면은 거기에 막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막 공유를 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든 거예요.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세상에. 이거 왜 안 알려줬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 프린터는 완벽하다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되셨죠? 따라오십시오. 자, 가시죠. 빨리 오시죠? 네. 여기 첫 번째 단계 보이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게 이 긴 봉하고 이거 볼트 M4 곱하기 45 4개가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구멍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구멍이 아래쪽에가 있고 이게 되게 좁고 이쪽이 되게 넓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 구멍 위치를 높이를 확인하셔가지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가 낮은 쪽이 이쪽, 높은 쪽이 이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거예요. 뒤에 보면은 여기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육각 렌즈를 조여주실 때 처음에 너무 꽉 조여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 위에도 들어가거든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꽉 조이게 되면은 각이 맞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 잘 맞지 않으니까 살살 풀어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조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린하고 파워 서플라이, 이 파워 서플라이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115, 230 있는데 여기 해외에서는 보통 115V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꼭 230으로 올려주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조작할 수 있는 LCD 판넬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피스는 M5 8이고요, M4 20 각각 두 개씩 필요하네요. 작은 피스는 이 LCD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이 Z 스위치, Z축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멈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엔드 스위치거든요. 이 엔드 스위치를 여기에다가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엔드 스위치 보면은 이 볼트 보이시죠? 여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세게 조이더라도 얘는 그냥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일자로 넣으면 빠져버리니까 옆으로 돌려서 넣으라는 말입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납작한 게 뭐냐면은 얘를 고정시키거나 위치를 잡아줄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용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넣으면은 잘 안 들어가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얘를 일자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고 가로로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이쪽 보이시죠?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 나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Z축 있죠? Z축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축인데 이 축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태핑 모터하고 이 축을 같이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태핑 모터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축 스태핑 모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필요한 볼트는 M4 18P입니다. 여기가 정면인 상태에서 이쪽 뒤에 왼쪽 뒤쪽 이 뒤쪽에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여기 뒤에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두 개가 여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실 때 이 패드가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하시기가 되게 불편해요. 여기 걸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패드를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고 나서 조립을 하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여기 가운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보면은 육각 렌치로 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빠지지 않게 조여주세요. 다섯 번째는 이게 Y축이에요. Y축은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축이거든요. 구멍이 6개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QR 마크 코드가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구멍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볼트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QR 코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세 군데 있는 곳 짧은 쪽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게 이제 볼트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있죠, 볼트. 얘를 여기 사이에다 먼저 이렇게 넣으세요. 하나,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는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대충 맞춰주세요. 이런 모습 보이시죠? 이런 모습. 여기서 어떻게 조이느냐? 얘를 조일 수 있을, 이렇게 조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넣기가. 그래서 이 위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을 거예요. 구멍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육각 렌치를 돌리시면 돼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조이실 때 주의하실 게 여기가 수평이 돼야 돼요. 수평, 평평하게. 만약에 얘가 삐뚤어졌다 그러면 얘가 더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더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얘랑 맞게끔 수평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엔드3 조립할 때는 이 부분 빼놓고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이게 이 상태에서 더 안 돌아가잖아요. 더 세게 조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조그만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안쪽에다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또 조이면 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부분은 되게 단단하게 조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축이 움직일 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단단하게 조이시고 필라멘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꽉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펜으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Y축과 이 노즐 있죠? 이 노즐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땐 이렇게. 이제 가이드에요. 여기 구멍이 맞게끔 다 나와 있죠. 여기 홈이 큰 이유는 여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홈을 크게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게끔 친구를 이렇게 잡고 넣게 되면은 홈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게 볼트로 조이시면 됩니다. 이 벨트를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은 아무리 세게 조이더라도 가로로 되어 있으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세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넣어서 조이시면은 꽉 조여집니다.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이 정도면 간단하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벨트를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굴곡 있는 곳이 안쪽으로 향하게, 위쪽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안쪽을 향하게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바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끝부분 있죠? 끝부분은 여기 보이죠? 여기에 고리처럼 이렇게 딱 걸어주세요. 고리처럼 고정될 수 있게 걸어주시고, 이제 이 벨트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넣을 때 여기 안에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당겨주세요. 당겨주면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쭉. 그럼 당겨졌죠? 그리고 확인하실 게 여기가 잘 맞물려 있는지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이 잘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연결해 줬는데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약간 좀 당겨 가지고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됐죠? 근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벨트가 되게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게 되면은 얘가 움직일 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얘를 아까 세게 조이지 말라고 그랬죠. 세게 조이게 되면 고정이 되니까 안 되고, 이제 조일 건데 어떻게 조일 거냐면은 당겨진 것 같다, 당겨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때 조여주세요. 이때 꽉 조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탱탱해졌죠. 그렇게 되면 움직일 때 흔들림이 없게 출력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슉 움직일 때.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완성도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인데 이제 이 3D 프린터의 본체하고 이제 이렇게 X축하고 붙일 거예요. 같이 이렇게 Z축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또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스크류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약간 풀어달라는지, 그래서 살짝만 풀어주세요. 살짝.
약간 유격이 있으면은 얘가 들어갈 때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여기 보이죠?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 같이 이 두 개하고 얘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들어가게 해주는데 여기 걸린 거 있죠? 이게 스크류를 당겨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리면 얘가 스스로 내려요. 얘가 올리면은 올라가죠. 이렇게 올리면은 시계 방향 쪽으로 올리면 올라가고요. 반대 방향으로 하면 내려가요. 이쪽이 걸릴 수 있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하면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얘가 한번 걸려요. 그럴 때는 이때는 손을 같이 이렇게 살짝만 같이 눌러주면 같이 내려와요. 그럼 쑥쑥쑥 내려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고. 이게 되게 빡빡하다, 만약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살짝씩 풀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훌렁하다 그러면 살짝씩 조여 주시고요. 이거를 조금씩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들이 당겼을 때 돌렸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하실 게 이게 기름이 붙어 있어요. 윤활지 같은 게. 그래서 되도록 장갑 끼고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고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거 하나 있었죠? 이건데 이 확인하실 게 보면은 한쪽은 되게 넓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넓게 펴져 있고 한쪽은 없죠. 그대로 있죠. 이렇게 어디 쪽이 위쪽이냐 하면은 넓게 펴져 있는 쪽이 위쪽이에요. 이렇게. 왜 이쪽이 넓게 펴진 쪽이 위쪽일까요? 파진 쪽이. 이게 들어갈 때 이 안쪽까지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겁니다. 펴져 있는 곳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조립하실 때 볼트를 한쪽을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만 구멍만 맞춰 조여 주시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조이시면은 한쪽만 너무 꽉 조이시게 되면은 나중에 반대쪽이 구멍이 잘 안 맞아서 잘 안 조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꽉 하나씩 조여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넣어 줬잖아요. 그 다음에 꽉 조이면 됩니다. 우리가 안 조인 쪽이 있었죠. 어디 쪽이죠? 제일 처음에 했던데 아래쪽 기억나시죠? 이 아래쪽도 이제는 꽉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형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이제 뭐만 남았냐? 이제 필라멘트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설치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거랑 이 볼트랑 이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얘 놓을 때는 그냥 가로로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눕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눕히시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이걸 아래로 그냥 이대로 놓으세요. 그냥. 혹시 이게 옆으로 뉘어졌더라도 이거 있죠? 이걸로 그냥 돌리면 됩니다. 하고 하나 더. 두 개가 됐죠?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돌리기 힘들잖아요. 이걸로 돌리시면 돼요. 옆으로 살짝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돌리면 금방 돌아가져요. 이것까지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스폴이에요. 이게 필라멘트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넣어 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이드 쪽 다치지 말라고 보호해주는 보호 캡 같은 거예요. 보호 캡입니다. 완료는 됐지만 이제 각종 센서들하고 이 부품들 연결을 해야 되는 전기를,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LCD거든요. LCD 선. 이 선을 안쪽에 넣어 가지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연결해 주시고요. 이쪽 연결 한번 해주시고, Z축 엔드 스위치 있죠. 이 엔드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게 나와 있죠. 여기를 아래쪽 연결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원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고요. 둘 다 X축 두 개하고, 이 하나는 익스트루더. 이 익스트루더는 어떤 거죠? 이게 익스트루더거든요. 이 익스트루더에 들어가는 선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그다음에 X축 두 개 있죠. 이 X축 두 개는 스태핑 모터가 어디 있냐면은 이게 X축 스태핑 모터거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 핀 개수가. 이거는 넓은 핀은 아래쪽에서 연결해 주시고, 작은 거 있죠. 작은 거는 안쪽에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게 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갈 때는 여기 쌌던 거 이거 이용해 가지고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 남았었죠. 이 한 개. 이 한 개는 Z축 거예요. Z축. 이 Z축은 바로 여기 있죠. 스태핑 모터. 여기에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Z축에 들어간 방에 연결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전원 파워 서플라이 전원 연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스트루더 선 연결하셨고, 그 다음에 X축 모터하고, 이게 스탑 모터거든요. 엔드 스위치.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우리 Z축 거. Z축의 엔드 스위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Z축에 두 개 있고 X축에 두 개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Z축은 스태핑 모터 들어가는 거랑 엔드 스위치 센서, 그 다음에 이 X축은 스태핑 모터 드라이버하고, 이거는 엔드 스위치 쪽 두 개씩 들어가죠. 그 다음에 Z축은 아까 말씀드린 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익스트루더 들어가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센서 연결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Y축 있죠. 이 Y축은 미리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또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노즐하고 필라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연결관이거든요. 이 관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관을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근데 연결했을 때 이게 잘못하면 그냥 빠져버려요.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걸 방지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 이게 홀더거든요. 이게 빠지는 걸 방지해주는 홀더예요. 그러니까 좁은 거는 이 위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넓은 거는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당겨주고 이 사이에다가 그냥 끼워 주시는 거예요. 사이에다가.
그럼 얘가 아무래도 딱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그냥 얘를 그냥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필라멘트를 넣고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가 잘 적당히 들어오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패드 레벨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링을 잘 맞춰야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프린팅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링 맞추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레벨링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출력을 했을 때 이게 출력이 잘 잡히게 하려면은 이 패드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줘야지 출력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직접 필러 넣어가지고 직접 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주시고요. 전원을 켜주시고, 이게 노즐 온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히팅 패드 온도예요. 기본 23도. 지금 현재 여기 실내가 23도니까 23도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약간 위로 와 있죠. 이게 처음에 위로 와 있죠. 이게 원점으로 오게끔 만들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프리페어 보이죠? 프리페어 한번 내리고 클릭 하면은 오토 홈이 있어요. 오토 홈을 누르게 되면은 이 노즐이 기본 자세 여기 위치로 가게 되거든요. 위치로 가게 되면서 이 엔드 스위치 있죠. 이 Z축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엔드 스위치 딱 누르게 되면 얘가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엔드 스위치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이게 가장 첫 포지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노즐 보이죠? 노즐이 패드보다도 한참 아래로 가 있죠. 이러면 이제 출력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맞추기 위해서 레벨링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오토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작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돌리는 게 있죠. 이게 총 4군데가 있어요. 앞에 2군데, 뒤에 2군데. 그래서 이걸 돌리면서 이 패드를 낮추고 높이고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패드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반대로 하면 패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드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안 움직일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락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링을 하려면은 이 락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푸냐? 눌러주시고 프리페어 가서 아래쪽 보시면은 disable 스태퍼 있죠. 스태퍼를 그냥 해지한다는 얘기거든요. 클릭을 딱 하게 되잖아요. 얘가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움직이면서 조절하는데 지금은 이 노즐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 있어 가지고 얘를 조절을 먼저 할 거예요. 패드를 먼저 낮추도록 할게요. 저는 돌릴 거예요. 감아 가지고 아래를 낮출 거거든요. 낮추면서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당겨서 크게 요즘 그 초점 잡으실 때 4군데만 잡으세요. 한 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그래서 저는 4군데만 초점 잡을게요. 어떤 분들은 뭐 9군데, 12군데 잡는데 저는 해보니까 4군데만 잡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4군데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링 잡는 방법은 이 노즐 끝하고 이 노즐 끝부분하고 이 패드가 그 우리 A4 용지 있죠. A4 용지가 한 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 너무 세게 쓸키게 되면은 아래가 너무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A4 용지가 간단하게 들어갔다 나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떼어주시고 나서 레벨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종이 한 장 넣으세요. 넣고 나서
이 노즐하고 패드가 넣었을 때 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봐볼까요? 만약에 이러면은 너무 움직여 버리잖아. 이러면은 나중에 관계 높잖아요. 그럼 프린팅할 때 떠버려요. 떠버리니까 그래서 적당히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종이를 댔을 때 너무 붙었다. 그럼 얘가 소리 들리시죠? 여기 표시가 나와요. 종이가 구겨진 게 보이나요?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조립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한쪽을 맞추는 한쪽이 굉장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뜨는 경우는 한쪽을 맞추다 보면 다른 쪽도 같이 떠버리고 반대쪽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패드가 패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패드 꼭 고정시켜주세요. 이 패드가 유난히 흔들리는 제품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흔들리죠. 이 3D 프린터는 이게 흔들리면 되게 출력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안 좋기도 하고 출력물이 흔들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고정이 안 돼 가지고 되게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잡아주시냐면은 보이죠? 이 부분 이거를 조여주세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너무 반대쪽으로 세게 조이잖아요. 그럼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번씩 조이고 난 다음에 내리고 나서 얘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안 좋고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흔들리죠. 이렇게 이럴 때는 몇 번 더 조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저 한 번 더. 이제 괜찮네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꼭 그 부분을 조여주시고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 얘가 과연 출력이 됐는데 이상하게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꼭 의심 한번 해보세요. 고정이 되니까 또 레벨링 또 틀어졌죠 지금.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레벨링을 몇 번 수정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네,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한번 출력이 잘 됐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노즐을 이제 필라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라멘트를 넣기 위해서는 이 노즐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노즐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컨트롤 들어가시고요. 템퍼레처 들어가시고 이게 노즐하고 패드 온도 올릴 수 있는 형태가 있죠. 보통 우리가 노즐은 210도에서 200도에서 220도 사이에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패드는 4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즐 온도는 저는 보통 210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세팅 값이 저는 보통 210도 정도가 괜찮더라고요. 210도. 그 다음에 패드는 저는 60도 정도 맞춰 놓고 할게요.
다시 메인으로 가볼까요? 되면은 210도가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배드도 60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세팅 값에 맞게 노즐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온도가 올라가고 배드 온도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온도가 다 올라가게 되면은 필라멘트를 바로 넣어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